예, 연예계와 연결된 그림 대작 논란으로 대중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엔 위장 문제까지 더해져서 미술계 거센 후폭풍일 전망입니다. 네, 이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미술평론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같은 미술계에 계시기 때문에 조영남 씨 대작 논란이 좀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속초지청에 8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대작 그림 30점을 이제 한 1억 원어치 팔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술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안타깝고 예. 또 이렇게 조영남 씨가 듣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 유명한 가수분이 이런 대작 논란에 휩싸인 것이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도덕적으로 아마 치명적이고 예. 미술계 입장에서도 본다면 사실은 그냥 너무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뭐 아마추어든 뭐 프로를 지향하든 네. 작업을 했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그 이후에 또 조영남 씨가 이런 것을 미술계 관행이라는 단어로 덮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좀 무리하게 예. 발언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미술계 전반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 조영남 씨를 가수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화가로 보는지. 지금 본인은 그 전에는 화수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또 정통 화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조영남 씨가 뭐 오랫동안 뭐 30년 이상 그림을 그려왔고 예. 또 나름대로 현대 미술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본인의 좀 노욕이었다, 과욕으로 반성하고 좀 성찰하겠다라는 걸 했으면 훨씬 더 미술계에서 이렇게 공분을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뭐 미술계 관행이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뭐 미술계 관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데미안 허스트라든가 제프 쿤스라든가 뭐 앤디 월 같은 작가들이 이런 협업이라든가 조수를 통해서 작업을 했던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영남 씨의 경우에는 이것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거기다가 비유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에 조영남 씨에게 사기죄가 적용이 된다면 이 조수 화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적법성 논란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것이 사기죄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컨셉과 개념을 가지고 조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렸던 것이니까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까지는 뭐 이제 다만 그것을 어디까지 예. 어느 부분까지 완성도에 이를 때까지 했는가 이런 그 뭐 비율에 대한 문제가 아마 제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뭐 그것을 법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렇겠죠. 예. 문제가 있고 조영남 씨가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기 그림처럼 해서 팔았다 그러면 분명히 사기죄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되겠죠. 예. 근데 본인이 개념과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서 조수에게 이렇게 그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에서는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역시 조수도 저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은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예. 20대나 학생들이 조수 작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작업 태도라든가 예. 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작가의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도 하고 그러는데 60에 넘은 작가가 자기의 그림은 그리지 않고 또 그렇게 뭐 10만 원이라는 이런 것에 어떻게 본다면 작가의 영혼을 판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점에서 저는 조영남 씨가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작가의 예술가의 정신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수사에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뭐 앞서서 앤디 워홀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유명 작가들을 거론을 하셨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조수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어떤 판단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를 쓸 경우에 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혹은 특수한 어떤 전문적인 기법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때 작가가 그런 것을 다 해낼 수 없으니까 특히 뭐 설치 미술이라든가 대형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크기라든가 뭐 기법이라든가 이런 용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뭐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의 그 범위는 보통 다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앤디 워홀의 그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는데 예. 앤디 워홀도 조수를 썼다. 예. 그런데 뭐 그것은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영남 씨가 그걸 공개 안 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앤디 워홀의 그림을 살 때 이 사람이 조수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조영남 씨의 이런 문제를 뭐 사기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너무 좀 넘어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물론 그것은 뭐 검찰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이렇게 사기죄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선례가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조수들이 상당히 작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작품이니까 사실은 뭐 고발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새로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예. 이우환 화백의 그 위작 논란도 좀 얘기를 해보죠. 시중에 돌고 있는 10석점의 그림, 이우환 화백 그림이 뭐 국내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10석점이 모두 이제 가짜다. 심지어 작년에 5억 7천만 원에 낙찰된 점으로부터라는 작품도 가짜다. 이런 판정이 나왔어요. 이 대작, 위작, 이 위작은 더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작은 사실 뭐 대작도 심각하지만 예. 위작은 훨씬 더 심각하죠. 예. 근데 위작도 국내 작가의 경우라면 사실 문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뭐 국내에 하나니까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유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슈퍼 아티스트인데 예. 현재 많은 세계적인 미술관, 뭐 뽕피드라든가 모마라든가 이런 저명한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외국의 유명한 컬렉터들이 한국의 이유한 씨 작품이 이렇게 위작이 많다라고 한다면 예. 과연 외국의 미술관이나 컬렉터나 이런 데에서 이유한 씨 작품을 소장할 때 네. 구입할 때 당연히 망설여질 것이고 예. 꺼릴 거거든요. 이것은 한국 미술의 세계화 혹은 최근의 미술 시장이 좀 이렇게 약간 좀 핫해져서 예. 뭐 특히 한국 미술의 단색화가 뭐 세계 미술 속에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외국의 컬렉터들이 한국 미술의 위작이 나오고 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컬렉션하는 것을 꺼리겠죠. 예.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 미술의 시장화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유한 작가뿐만 아니라 국내에 뭐 네오라는 이름 있는 작가들은 웬만하면 다 위작이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위작 논란이 계속해서 국내 미술계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단 그 위작에 대한 문제는 아마 쉽게 짝퉁 명품을 아마 비교를 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다음에 그림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워낙 억대를 호가하니까 그런 그림을 뭐 전문가들 위작 전문가들이 몇 명이서 그냥 모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팔게 되니까 예. 사실은 그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되는 거죠. 네. 수요의 공급의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위작이 자꾸 생산이 되는 거죠. 그 나오신 김에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보면 말이죠. 이우환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국내 경찰에서 이제 감정 가짜라고 이제 판정을 했는데 이 본인한테 어떤 그 직접 그 작품을 보여주고 판정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마 그것은 이유한 씨가 아마 뭐 해외에 있기도 하겠지만요. 매스컴에서 대단히 아주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작가가 외국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뢰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검찰이 압수를 해서 검찰이 뭐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미술 전문가들한테 예.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최명륜 그 미술 감정가가 감정을 해서 뭐 철저히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예. 재료라든가 뭐 못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대적인 구별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해서 쉽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김종근 미술평론가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